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회계년도 결산 승인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 전략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상황을 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정형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중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최혜영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박찬황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이재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202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291페이지 일반 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4개 부서 일반 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1,132억 1,431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0%인 1,017억 6,237만 원을 집행하였고 8.5%인 96억 9,75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5%인 17억 5,438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해 주요 사업과 2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미래전략과 일반 회계 세출 예산 현액 111억 3,866만 원 중 73억 4,5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월액은 명시 2월 3건 24억 4,600만 원, 사고 2월 4건 3억 7,736만 원으로 총 28억 2,335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9억 7,026만 원입니다. 296쪽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입니다. 자문위원 일정 등 회의 개최의 어려움으로 소규모 비대면 회의와 개별 자문으로 진행하여 자문수당 지급액 감소로 사무관리비 1,33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외국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은 학교 협상 및 선정 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구 용역비 2억 413만 원을 사고 2월 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마을 공동체 공간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총 3회 사업 공고를 하였으나 공모를 신청한 공동체가 없어 도비 포함 보조 사업비 4천만 원을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입니다.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600만 원과 수소교통 복합기지 준공식 행사 운영비 2천만 원 사업 추진 지원으로 명시 2월 하였으며 수소도시 비전 홍보 동영상 제작 용역 사무관리비 1,983만 원, 평택 수소 특화단지 조성 실시계획 등 변경 용역 시설비 7,696만 원은 사고 2월하여 금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중대규모 수소 생산 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행정 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으로 올해 7월 착공 예정에 따라 공기관 위탁 사업비 24억 원 전액 명시 2월 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지연되어 해당 용역비 잔액 7,641만 원은 사고 2월하고 나머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 등 총 5억 7,35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미래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첨단산업과 일반 회계 세출 예산 현액 158억 3,980만 원 중 155억 5,447만 원 집행하였으며 2월액은 명시 2월 한 건 2억 원, 집행 잔액은 8,533만 원입니다. 316쪽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불용액 2억 원을 하반기에 추가 교부하여 사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고 사업 대상을 추가 선정하였으나 보조금 지급 절차 등 2022년 사업 완료에 어려움이 있어 보조사업비 2억 원을 명시 2월 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스마트 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 도시과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액 361억 1,048만 원 중 297억 9,1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월액은 명시 2월 2건 1억 7,857만 원, 사고 2월 3건 1억 770만 원, 계속비 2월 49건 53억 6,409만 원, 총 56억 5,038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 6,824만 원입니다.
325쪽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서정리역 트렌치 설치 공사, 안중 벽화거리 조성공사 2건에 대한 시설비 3,906만 원을 사고 2월하였습니다. 326쪽 신장일동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하여 도비 포함 시설비 5억 4,492만 원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39쪽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2022년 7월 국토부 공모지침 개정으로 용역이 중지되어 시설비 6,864만 원을 사고 2월하였습니다. 342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과 범위 조정에 따라 시설비 3,12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빈집정비 9호 준공금을 제외한 집행잔액 1억 5,439만 원을 명시 2월하였습니다.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집수리공사 특성상 동절기 시공이 불가함에 따라 지원 대상 가구 2호에 대한 보조사업비 2,418만 원을 명시 2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도시철도과 일반에게 세출 예산 현액 501억 2,536만 원 중 490억 7,0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월액은 명시 2월 6건 9억 7,482만 원, 사고 2월 1건 4,900만 원, 총 10억 2,382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054만 원입니다. 348쪽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1,248만 원과 공모 완료 이후 진행될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로 시설비 3억 3천만 원을 명시 2월하였습니다. 성매매 직결지 기능 전환 사업 직결지 정비 예비비로 시설비 1,236만 원과 원평 노을맞이 숲길 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준공금으로 시설비 1억 1,520만 원을 명시 2월하였습니다. 349쪽 GTX 신호선 민간사업 시행자 협상 검토 용역 시설비 2억 798만 원과 평택시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용역 시설비 2억 9,680만 원을 준공금으로 집행하고자 명시 2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정비 사업입니다. 아케이드 상가 해체 공사로 해체된 자리에 도심 정원 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비 4,900만 원을 사고 2월하였습니다. 이상 일반에게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7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 현액 57억 2,839만 원 중 50억 7,5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월액은 사고 2월 3건 1억 6,348만 원, 집행잔액은 4억 8,952만 원입니다.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간판 설치 및 외벽 도색 공사 준공금으로 시설비 1,406만 원을 사고 2월하여 올해 3월 집행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설비 3억 4,74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28쪽 안중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준공금으로 시설비 3,547만 원을 사고 2월하였으며 원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이 수년되어 현장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6,128만 원 전액 불용 처리하고 원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중지로 시설비 1억 1,394만 원을 사고 2월하였습니다. 이상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영 의원입니다. 미래도시 전략국 우리 2022년도 결산 감사에 대해서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 국장님은 언제까지 근무하시는 거죠? 연말까지. 아직 한 6개월 정도 더 남으신 거죠? 6월 달에들 그만두시는 국장님인
실장님들이 계셨어가지고 마지막 그 결산감사 자리에 오셔가지고 많이들 고생하고 나가셨는데 속장님도 마지막 되시겠네? 그죠? 미래전략국으로 가시면서 그 원래는 복지 쪽에 계셨었죠, 국장님이? 예, 복지 있었습니다. 업무가 좀 많이 이렇게 서툴고 뭐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그래도 계속 이제 공무원 생활하면서 주위에서 간부 회의 때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서 이제 옆에서 보고 또 뭐 듣고 하던 게 있어서 크게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 평택 씨가 그 현 집행부의 그 미래도시 전략국이 생긴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금년 1월 30일 날 발족된 거라고 있습니다. 1월 30일 날. 얼마 안 된 거죠. 미래도시 전략국의 그 각과를 보면은 미래 전략과 미래 첨단 산업과 스마트 도시과 도시 철도과 이게 국하고 좀 안 맞, 과하고 좀 이렇게 매칭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미래 도시 전략국이 우리 시에 이제 그 100만 네. 그 인구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사업들을 총괄을 이제 하고 있는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뭐 미래 전략가 같은 경우는 뭐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는 수소 도시, 그다음에 미래 자동차, 그다음에 국제 학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미래 첨단 산업과는 또 우리가 반도체 세계 반도체 수도를 지향하면서 반도체 관련되는 사업들, 그다음에 우리 시 경제 근간이 되는 산업단지 또 산업체들 지원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도시과는 도시 재생을 이제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도시 재생을 중점으로 하면서 또 새로운 도시들의 또 우리 시민들께서 앞으로 생활하기 편리한 그런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면서 그런 서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도시 철도과도 똑같이 100만 인구를 대비하면서 저희들이 미래 교통 수요를 대비한 여러 가지 미래 뭐 도시 철도라든지 또 광역철도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전반적인 사업들이 서로 연계 작용을 하면서 저희 시 미래 100년을 대비하는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미래전략과는 그 수소도시의 1번지 전국 그 평택시잖아요. 1위가 지금 1번지. 그리고 미래전략과가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시려고 그 미래전략과에서 그거를 수소 문제를 맡으셨던 거 아닌가요? 수소도 있지만 저희들이 미래 자동차도 있고 그러니까. 또 국제도시, 국제학교도 있고 뭐 새로운 그 공공서비스 분야도 있고 친환경 사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목적은 이제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어떤 그 국어로의 어떤 그 인원이라든지 어떤 그 분위기를 맞추려고 하면은 과 하나 가지고는 좀 어려우니까 스마트 도시과는 원래 도시주택국 소관이 됐어야 되는 거고 도시철도과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이 됐어야 되는 건데 지금 막 주택 뭐 안전철도 뭐 교통 뭐 다 이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국장님이 업무 보시기에 굉장히 좀 힘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말이 맞나요? 그 과장님들이 네 분 계시는데 다 훌륭하신 과장님들이라 과장님들이 잘 해주셔가지고 과장님들은 다 훌륭하시죠. 예.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미래도시전략국이 1132억 1431만 7,740원인데 잔액도 또 만만치 않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저희가 그 집행 잔액이 약 1.5%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봤는데 시 본청 평균 집행 잔액이 3.9%고 시 전체로 봐서는 3.7% 정도의 잔액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구글 보면은 1.5%인데 전체 하나 본청 평균으로 봐서는 약 3분의 1 정도 수준이라 상당히 사업들이 잘 집행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되었다고. 사실 뭐 미래 도시 전략국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예산은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쓰시는데 어려움이 좀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뭐 도시철도과도 지금 뭐 평택역 아치 사업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쪽에 지금 매진을 하고 계시고 또 도시철도과 업무가 거기 말고 또 다른 쪽에 지금 안중역 그쪽에 하시나요? 안중역 사업은 없고요. 평택 지제역의 이제 부지 매입비 때문에 작년에 한 150억 가량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립해서 집행했습니다. 지금 평택역의 평택 3리죠, 3리라고 그러죠. 거기 주소가 예전 주소가 거기 지금 현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주소까지는 모르겠고 현재 지금 평택 1구역 도시개발 재생 사업이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평택 1구요. 예. 도시개발. 거기가 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다 통과가 됐죠? 예, 3월 말경에 통과됐습니다. 그럼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지금 이제 PF 구성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향후 지금 관련 저희들이 그때 조건부 통과가 돼서요. 이것도 저 스마트 도시과 예, 맞습니다. 업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때 조건부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돼서 조건부를 가지고 이제 실과서 협의하고 주민 공람 중에 있습니다. 실과서 협의가 마치고 주민 공람을 마치면 저희들이 그 의회 의견 정지 한 번 더 하고 7월 중으로 시설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지금 시행사가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죠? 현재는 한 개 업체로 시행사가 지금- 한 개 업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행사 법인명이 어떻게 되죠? BT 승원 개발이라고요. 네? BT 승원 개발. 그쪽이 지금 뭐 작업이 중단돼 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현재는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요. 네. 현재는 BT 승원 개발에서 잘 진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PF 자금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뭐 잠시 중단된 상태라고 그런 얘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저희들이 시설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PF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PF가 뭐 누가 한다고 그런 건 아직 계획된 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 보시는 거예요? 거기 도시 재생 사업을? 정확하게 뭐 연도수를 이렇게 찝을 수는 없고요.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5년에서 7년. 예, 그렇습니다. 그쪽이 이제 거의 이제 철거 작업을 들어갈 텐데 철거 작업이 계속 들어갈 텐데 뭐 교통영향 평가라든지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재영향 평가는 각 시설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뭐 교통영향 평가나 이런 평가는 아직 안 들어간 상태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직 뭐 거기에 대해서 영역 발주하고 그런 건 없고요. 이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영향 평가에 대해서 뭐 영역 발주한 건 없고. 거기 그 업체에서 BT 승원 개발이라는 데에서 거기서 용역 발주하고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건 아직 저희들은 판단 못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부수적인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택역 복합문화광장도 이제 개발하게 되면은 1구역하고 해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될 것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거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2등급인데 더 F등급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추경에
평택역 동서 연계 방안 기본계획 용역이라 그래가지고요, 구상용이라 그래서 용역비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1구역하고 동서, 그러니까 평택역 지하를 통해서 동서를 연결했을 때 교통량 분산 효과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할 거고요. 검토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재 1구역에서 아직 교통형 평가를 진행 중인데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좀 담을 수 있는 상황엔 충분히 담을 수 있게끔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그쪽 주변에 기존 상권이 이제 다 폐업을 했잖아요. 이제 거의 폐업했다고 봐야죠. 그 여파로 인해서 또 서부역 그쪽도 사실 뭐 이렇게 일반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업이 이렇게 뭐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되고, 평택시의 예전 그 명칭이 그 명동골목을 거기가 한번 재생 사업을 한번 했죠. 지금 진행 지난해?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했죠. 예. 그거 다 완공됐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상권이 다 지금 안 좋은 편이에요.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평택역 앞에 지금 아치 사업으로 해서 거기도 지금 양쪽으로 그 건물들 다 철거하고 지금 비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상공인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문제. 저희들이 그 새시장이나 주황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활성화가 많이 돼 있고요. 명동골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상권 활성화를 시키자고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성과가 나오려면 최소한 1년 이상 돼야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그 커뮤니티센터 상생연수상가가 거기 지금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그거 착공해서 건물 짓는 기간이 한 내년 말 정도로 보거든요. 그 정도 된다면 거기도 명동골목도 상권 활성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지난해 그 이익금이 국장님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슨 예산 말씀하십니까? 네? 어떤 예산? 지난해 사업에서 수익금 벌어 들인 게 평택시가 전체적으로 총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해 채권이 평택시가 총 195억 정도가 이렇게 집계표에 나와 있고요. 잉여금은 한 6,543억 정도 그렇게 평택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고,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게 1,781억 정도 이렇게 평택시에서 잉여금을 만들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평택시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는 어디 부분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그 정부나 기초자치단체가 이제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있는데 시에서
본청이나 여기서 자체적으로 수입하는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뭐 코로나19로 해서 3년 동안 소상공인 쪽에 자영업자들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엄청나게 평택시가 소상공인들이 살기가 어려운 도시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와 있고, 어떤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익이라든지 평택 뭐 도시공사에 대한 그런 토지 분양에 대한 뭐 수익이라든지 이런 땅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을 버는 걸 가지고 시민들께 좀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정한 혜택을 좀 줘야 되는데 이런 건 전혀 없다. 평택시에서는. 인정하십니까? 근데 시 자체적으로는 이제 수입을 하는 부분이 없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출연 기관을 통해서 이제 수익이 날 수는 있는데 이제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일정 부분 수익이 남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것들을 또 다른 개발 사업이나 시에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국장님은 이제 복지 쪽에 전문을 하셨는데 스마트 도시가가 있고 미래전략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택시 지제 세교 지역 도시개발이 지금 몇 년째 저래고 있는지 아시죠? 오래된 건 알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저 운실 지역에 거기가 세교 몇 지역이죠? 과장님? 도시재단 과장님. 개발 거기 세교 몇 지역으로 나옵니까? 세교 2지역인가 3지역으로 나오는 건가요? 운실 지역 모르세요? 중앙초등학교 옆에. 아, 예. 거기 세구 1구역으로 지금 세교 1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들 보상을 주고 있는데요. 네.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이 원활히 안 돼서 네. 계속 토지 소유자들이 지금 그 시청 앞에 와갖고 데모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지금 큰 문제예요. 지금 왜 큰 문제냐면 환지를 신청하신 분들이 빨리 개발 사업을 시작을 해서 기본 토지 토목 작업하고 해서 땅을 빨리빨리 나눠 주어가지고 신청한 그 땅 주인들한테 나눠주고 빨리 건물을 올려서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2년 3년을 보고서는 임대 아파트 들어가신 분들이 요즘에 아파트 월세를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씩 뭐 공과금까지 해서 거의 100만 원씩을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면 한 가구를 생각했을 때 1년이면 1,200만 원이고 2년이면 2,400만 원이고 3년에 3,600만 원이에요. 이분들 수입이 없어요. 국민연금에서 받는 것밖에 없어. 이거 평택시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는 사업이 네. 그 환지 방식으로 가는 사업이 아니고요. 조합을 구성해서 아파트를 신청하신 분들. 아파트 짓는 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거기가 그 경영난으로 계속 지체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토부 허구에서 자금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사업이 원활히 못 갈 것 같으면 평택시에서 인허가를 해주질 말았어야죠. 아니 지금 사업이 원활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진행되고 상황입니다. 있는데 지금 그쪽에 민심을 한번 읊어보셨어요? 그 지역에? 저희들이 그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그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시작한 그 사업이지만 거기가 그 감정 평가가 낮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셔서 지금 안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라 현재도 그 지금 중토위까지 다 돼서 법원의 공탁까지 지금 가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걸 마무리되면 바로 건물 철거하고 착공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서재지구가 어디서 개발했죠?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했죠? 그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 몇 년 걸렸습니까? 끝난 서재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서재. 아직 안 끝났어요. 공영 개발에서 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려요. 민간 위탁으로 해서 민간들이 개발한다고 나선 사람들이 돈을 갖고 들어와서 개발하는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남의 땅을 가지고 돈 벌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지금 역 주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뭐 3년에서 5년 말씀하셨지만은 3년에서 5년 안에 거기 건물 올라가겠습니까? 상권 다 묶어놓고 상업자들 다 폐업시켜놓고 아니 시민들이 먹고 살게끔은 뭔가 혜택을 내주고서는 개발 사업도 추진을 해줘 평택시에서 해야 원칙 아닙니까? 브레이트 사업한다고 농민들 다 땅 농사 못 짓게 해놓고 지금 어떻게 그 현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삼리 지역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계속 또 영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비티승원 개발이라는 데서 건물 매수 한 대만 지금 폐업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도시 전략국에서 1132억씩 연 예산을 세워놓고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과장님들 나름대로 열심히들 뭐 하시고 진짜 아까 국장님 말씀 맞다나 베테랑급에 대한 과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미래첨단산업과 우리 최영원 과장님이시죠? 거기를 그 과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몇 개 산단이 준공 완료해야 되는데 그 약간 문제 있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 몇 개 산단만 좀 문제가 브레이티 있고요. 산업단지 때문에 많이 머리 아프시죠? 브레이시티는 지금 한 1년 정도는 지금 연장이 뭐 될 것 같고요. 그 예. 선일 내무권 관계도 그렇고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던 그 거기가 무슨 주택 마을이라 그러죠? 전원주택 그쪽에 그쪽도 지금 뭐 기반 시설 뭐 가스 상수도 뭐 이런 부분 전혀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다 그러던데 도로에다가 지금 매설 다 돼 있습니까? 관로? 관로 다 하고 있는 다 겁니다. 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왜 그 담당 그 과장님인가 주무관님은 하정 예, 하정 과장- 중간. 예, 예. 뭐 그런 거 얘기는 한마디도 없던데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통 신호 체제도 한다고 해놓고 여전까지 진행을 안 해놓고 있고 그 지하 매설물 관련해서는 그쪽만 해갖고는 안 되고 연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서둘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답해서 평택시 예산은 뭐 거의 3조를 집행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 미래도시 전략국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평택 시민들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생활 도시가 돼야 되는데 개발에 전부 그냥 묶여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먹고 살기가 진짜 힘든 이런 도시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엊그저께 뭐 발표한 그 국토부에서 발표한 뭐 평택시 3.3만 호에 대한 컴팩트 뭐 시티 조성 이 문제도 지금 또 대두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우리가 1년을 쓰는 예산 결산을 하는 시간이지만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 물론 이제 뭐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관여를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은 자 우리 수소의 1번지 평택 뭐 전국적에서 평택하면 이제 거의 다 알아요. 예전에는 평택시에는 잘 몰랐는데 광고도 많이 하고 삼성이 입주함으로 해서 평택하면은 거의 다 지금 평택이 어떤 도시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수소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수소 충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제 시작 단계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저기 미래 이 수소
전문과가 어디예요? 우리 미래전략과입니까? 네, 저희 미래 전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또 복지 환경 쪽에서도 담당하고 있죠, 수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환경 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네. 충전소 구축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다가 하실 건가? 수소차를 갖고 계신 분이 수소 충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시는데. 네,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수소 충전에 좀 불편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이제 현재 저희 평택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최초의 권역별로 설치를 해서 그 불편함을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 7월경에는 이제 평택항 쪽에 수소교통복합 기지도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 초에는 그 송탄소방소 앞에 GS 칼텍스에서 또 자체적으로 수소 충전을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지제역에도 이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점점 그 사항이 좀 나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평택시청에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죠? 과장님 한 25년 되셨나요? 네, 오래 했습니다. 25년 동안에 뭐 평택시에 크게 뭐 이렇게 눈부시게 뭐 발전하고 변화된 게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25년 동안 공직자 생활하시면서. 뭐 평택시 전체가 많이 이제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부 축인 남부 북부가 먼저 좀 개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딘지를 찾질 못해봤어요. 평택항도 그렇고 평택호도 그렇고 뭐 현동면 쪽도 그렇고 북부 쪽도 마찬가지고요. 북부도 마찬가지. 저는 올해 이제 63년 동안 평택에 살고 있는데 크게 뭐 어떻게 눈부시게 발전돼서 막 외국에서 막 어떤 인프라 자원이 막 들어오고 이런 거를 못 봤어요. 뭐 우리 브레이트 산업단지도 빨리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우리 사람들이 수입이 있어야 사는 게 편안하신 거잖아요. 벌이가 있어야 사는 게 편안한 거기 때문에 벌이가 없으면은 사는 게 고달프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직장 못 구해서 힘든 우리 시민들 많고 영업 장사가 안 돼서 힘든 시민들 많고 농사 짓던 분이 평생 뭐 60년 70년 농사 짓던 사람들도 농사 짓 땅이 없어서 이제 먹고 살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이제 내 터를 갖고 농사 짓던 분들은 보상을 받아서 충분한 그런 자원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이 안 되는데 어렵게 사실은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평택시에서는 우리 뭐 전에 우리 정혜민 국장님 복지 담당하셨지만은 그런 대책은 지금 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내 관련 과는 아니지만은 전반적으로 평택시 공직자분들은 공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가 한 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노후주택은 뭐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 같은 거 이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장기 방치하고 있는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평택시에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도시지역 폐가. 예, 도시지역 내 빈집 정비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빈집 정비는 반드시 그 토지 소유자의 그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필요하면 그걸 갖고 이제 단순 철거나 이런 거를 하면 저희들이 그 인센티브를 줘서 철거를 하고 있고요. 도시지역 외 지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여기 아시다시피 도일동에 보면은 폐가가 많아요. 폐가가 동네 가운데 한 가운데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평택시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폐가라 하더라도 그 건물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 건물 소유자가
거부를 하면 그거를 철거할 수가 없고요. 또 건물 소유자는 만약에 그거를 건물이 있는 상태로 있으면은 아무래도 세금이 덜 맞겠죠. 근데 건물이 없어서 나지 상태로 되면 지금 세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빈집 정비를 못 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 법을 좀 만들어서 강제 집행하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개인 사유지는 강제 집행이 좀 불가능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철거를 하게끔. 저희들이 종용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개인 소유 그 건물을 국가에서 이거를 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종용은 합니다. 어떻게 좀 동의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동의를 안 도일동 합니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거냐? 그 앞에 이제 브레이트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서 농토를 다 뺏겼어요. 평택시에서 다 소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 질 땅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약 한 뭐 20년 전에 도시계획도로를 우리 저 과장님 계셔서 알겠네. 만들어 놓고 장기 미집행으로 다 또 취소를 시켰어요. 도로가 폭이 좁다 보니까 개발의 허가가 안 나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그냥 존치만 시켜놓는 거예요. 폐가를. 이런 부분을 평택시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평택시가 발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그거를 개인 소유 갖고 있는 거를 만약에 철거를 한다면 거기서 바로 그 소송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은 도시 재생과 스마트 도시과하고 또 어디과가 있어야 되죠? 간다면 한번 따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빈집 정비나 단독주택 집수리 같은 경우는 그 저희들이 관련 과를 이따 저희 끝나시고 과가 하고 나면은 있습니다.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은 예. 제가 그 과장님들 시간 맞춰서 한번 그 간담회를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답변에 질의해주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2022년도 결산감사를 이제 하는 자리지만은 우리가 반성도 할 거는 좀 해야 되고 앞으로 추진할 부분을 또 우리가 어떻게 현명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민들이 빨리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될까라는 것도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관 아까 우리 과장님들하고 이제 국장님 설명하시는 말씀 잘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2월 그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미래전략과가 전체 102개 국과 동이 있는데 몇 위 하셨는지는 혹시 아세요? 미래전략과가 사고 이월하고 명시 이월이 네, 순위는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102개 국과 동 중에서 사고 이월은 15위고요. 명시 이월은 10위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액적으로 보면은 뭐 적은 금액도 아니지만 집행 잔액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한 9억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그 쭉 훑는 것보다는 우리 과나 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세세한 거는 상임위에서 거의 다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나아갈 방향성을 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는 것도 또 제가 해드려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 특성상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 특성에 맞게 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 건 한 건 가지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같은 경우에도 보통 저희가 그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 같은 경우에도 우리 미래전략관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선 행감이나 결산감사 임하면서 자료 정리를 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매년 관례적으로 하는 예산감사나 결산감사가 아닌 정말 우리가 조금이나마 내가 이 직에 있으면서 이 업무를 보면서 어떤 의지가 좀 담겨져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줄었으면 싶겠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네, 그 명시 2월이나 불용액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가 본 것 중에서 조금 궁금한 사항만 질문보다는 제 의견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또 구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수납액하고 불납 결손액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거는 우리 미래전략관에서 보통 어느 선에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이 됩니까? 지금 말씀 주시는 이제 세입 부분을 네네. 네네네. 54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산서. 우리 미래전략관 전체를 보면 1235억이에요. 미수납액이. 불납결손액도 한 72억 정도가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뭐 과마다 사유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제일 큰 항목이 어디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까? 미수납액이 1,000억이 넘을 정도면. 기업지원과가 한 9억 정도를 이바지를 하고 계십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이 사항은요. 발전소 특별회계라고 의원님도 아실 겁니다. 예, 이제 그 업무가 지금은 이제 일자리 경제과로 넘어간 업무인데요. 그 예전에 그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융자를 해줬던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일반 회계로 잡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의 그 융자금 미수납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지금 이제 업무가 바뀌면서 이관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그 부서에다가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행 시작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미래전략관. 지금 일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집행 잔액이 남는 시기를 대충 몇 월 달에 파악을 하세요? 이제 보통은 이제 하반기 한 10월 이후에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가 추경이 11월 달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책 공론장 일반 운영비,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50 정도가 남았고요. 일반 보전금 행사 실비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한 17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행사 실비 해가지고 민간 협치 역량 강화 교육에서 한 11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남는 시기가 마지막 추경 도래하기 전에 파악이 되면 불용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추경에 증감 사유를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 있게 쓰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국도비 같은 경우에 또 뭐 우리가 사정이 좀 다르는데 시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평택시가 지금 전반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우리 미래전략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결산감사에 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마다 드리는 공통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과에다가 요청을 하면 실링제나 아니면은 예산의 부족에 있어서 꼭 하고 싶은 사업들이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행정사무감사가 6월 달로 바뀌고 결산감사도 이제 결산감사는 그동안은 이제 6월 달에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기적으로 저희가 선행할 수 있는 시기가 아직은 뭐 7월부터 한 10월 달까지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이 거의 그렇게 공공운영비에서 거의 뭐
많이 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그 일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사정이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여건이 있어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계획된 것보다 이제 집행이 적어지면서 잔액이 남은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이라는 말은 조금 그래요. 21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다 이해 폭이 생기는 부분인데 22년도는 거의 일상으로 되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면으로 했었던 부분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선은 우리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3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이 도비 사업들이 조금 이렇게 많은데 이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 집행 잔액들이 남은 게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 보조금 반납 비율이 좀 높아요. 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 사유들을 보니까 그 공모 사업들이 많습니다. 도비는 공모 사업들이 많은데 처음에 계획했던 공모 그 개수만큼 그 공모가 좀 적어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 잔액으로 좀 남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 예산만으로 가지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공모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확보해서 갖고 온 예산들이 홍보나 아니면은 어떤 적극 행정이 조금 못 미쳐서 반납하는 사례는 좀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노력하신 게 성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민간과의 그 사업들 할 때 그 컨설팅 같은 것들을 미리 좀 해서 충분히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반납할 때 제일 속상한 분들이 또 우리 공무원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반적으로 평택시가 지금 처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산은 보조금에 있어서만큼은 보조금 비율이 높은 순위로 우선 확보를 좀 하시고요. 어느 매칭 사업 같은 거 보면은 정말 국도비는 너무 작은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저희들이 신중하게 꼭 필요한 예산이고 우리 시에 와서 정말 어떤 기대를 한 거에 대한 효과가 나올지에 대한 검토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이런 사업에 있어서 그 계획을 하실 때는 사업을 받아왔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좀 먼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번 결산감사에 임하면서 드리는 공통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제가 이제 작년에 처음 시의원이 돼가지고 결산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성인지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택시에서 성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이제 그 행정에 반영을 하셔서 올해도 작년보다는 좀 많이 효과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안 드릴 겁니다. 자료는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성과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성과 보고서는 항상 내가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정말 어떤 성과를 내겠다라는 의지가 녹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거기 때문에 지표수도 많고 달성 비율도 떨어지고 이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9대 시의회가 들어서면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이 좀 좋은 쪽으로 좀 많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이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미래전략관 같은 경우에는 정책사업 목표는 2개고 지표수는 5개를 하셨는데 다 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도 뭐 이렇게 전년도 결산해서 보면 남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좀 모범이 된 사례예요. 이 성과 지표에서는 저희 미래전략관이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부탁을 드렸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이제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출 예산 보시면은 296페이지 제일 먼저 미래전략과거든요. 저희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인데요. 지금 22년도 보면은 예산 현액이 한 3억 4천 정도 되어 있고 이제 지출액은 한 6,040만 4,630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21년도, 22년도, 23년도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21년도에는 한 1억 1천만 원 정도 예산 들어가셨었죠.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외국 교육관을 유치를 해서 이제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운영 계획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1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제 발주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일부 이제 용역비가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22년도에는 얼마 정도 들어가셨죠? 그 3억 4천. 용역비 관련해서는요. 총 그 용역 금액이 3억 1,400만 원인데 일부 이제 21년도에 집행을 하고 2억 4천만을 이월해서 이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지금 학교 유치가 이제 확정이 안 돼서 지금 또 다시 이제 2월에서 지금 예, 그렇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연구 용역비만 보더라도 지금 2억 400만 원 정도가 이제 사고 2월로 2월 됐어요. 그렇죠?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19년도부터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 올해까지 이제 횟수로 한 4년 정도 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본 관점에서는 어쨌든 지금까지 사용된 예산 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게 이 정도 예산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좀 지지부진하다. 그러니까 뭐 좀 비유를 하자면은 지금 답보 상태에 좀 빠져 있는 것 같다. 고구마를 먹고 지금 목이 막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뭐 사업 설명서나 이런 거 전체적인 걸 봤었을 때도 어쨌든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지지부진은 하지 않고요. 지금 이제 진행 사항이 이게 이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데 이제 목적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학교를 유치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재원을 마련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이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생각한 것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재원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학교 유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돼 있어서 아마 이제 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타결이 되면 이제 바로 이제 신속하게 이제 집행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사라던가 이제 뭐 얘기 뭐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쨌든 지금 1순위로 되어 있는 학교는 탈락한 거는 맞죠? 네, 1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교 설립에 대해서 의견이 안 맞아서 네. 학교 자체가 이제 포기서를 제출했고요. 네. 지금 현재 2순위 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2순위하고 지금 3순위까지 다 이제 하실 것 같은데 인천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거기서도 지금 영국에 있는 모 학교하고 지금 MOU를 이제 체결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확인하셨죠? 이건? 네, 최근에 이제 네. 인천의 움직임은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인천 같은 경우 지금 네 번째 지금 국제 학교 설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제가 왜 아까 그 지지부진하다라고 저 고구마 먹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좀 속도감에 있어서도 좀 타시하고 이제 비교를 했었을 때 우리 평택시가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 의견도 그렇지만 이제 주변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봤었을 때 이제 좀 왜 평택은 아직까지 이런 그 뭐 확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느리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앞으로 그 속도감 있게 좀 추진 좀 해주셔서 확정이 돼야 이제 뭐 그 뒤에 이제 진행 뭐 용역이라던가 이런 그 예산 잡아놓은 것들이 다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제 다른 지자체하고는 이제 굳이 좀 다른 측면을 좀 말씀드리자면 다른 곳은 민간이 그 외국 학교의 이름을 빌려서 설립을 하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뭐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고 그게 지자체가 관여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저희 지자체가 직접 사업비도 마련하고 투자 유치도 하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름만 빌려다 쓰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실제 학교를 유치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이제 걸리는 측면이 다른 곳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야. 뭐 저도 뭐 많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나눴기 때문에 좀 뭐 알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설립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그 전에 외국 국회 같은 경우에서 지금 외국교육기관법 개정안 발의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뭐 내국인 입학 비율 뭐 정원이 아닌 이제 현원 30%라던가 이제 입학 자격이 이제 외국에서 5년 이상 뭐 거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귀국을 했었을 때만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건데 시에서 지금 추진 중인 계획하고는 지금 어떻게 충돌이 없습니까? 그 지금 이제 입법 예고됐던 그 법률에 의하면 사실상 국제학교 추진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 사항을 좀 확인해 봤지만 지금 이제 국제학교를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평택뿐만 아니라 새만금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가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교육부나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반대 의견을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그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법안을 추진할 생각은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맞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설립 자문수당이 한 예산은 1,600으로 잡았는데 지출액은 27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갔어요. 지금 자문위원이 한 8분 정도 되시죠? 네, 지금 이제 그 저희 내부 이제 국장님들 포함해서 지금 12분 정도 계신데요. 이제 자문수당을 저희가 이제 작년 7월에 좀 추경에 더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반기에는 학교 선정과 관련해서 자주 이제 자문회의가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협상 과정에 있다 보니까 좀 자문회의를 많이 못 열었습니다. 그래서 자문회의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예측에 비해서 일단 지출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갭이 생기지는 않았나 싶었는데 글쎄요. 뭐 올해 지금 추진 과정에서 봤었을 때 앞으로 이제 그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일단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잘 준비하셔가지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학교들이 왔었을 때 우리 도시에 좀 뭐 한마디로 품격도 높아지고 이런 좋은 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정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최선 다 해주시고요. 앞으로 그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과장님하고 좀 대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이거 연구 용역비 시내버스 친절 개설을 위한 정책 사례 연구 용역 이거는 상임위원회에서 최중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봤는데 사실 대중교통과에서도 이제 그 이 문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미래혁신연구단에서 이거를 했다. 맨 처음에는 좀 저도 왜 이것을 했을까 했는데 혁신에 포함이 된다라는 그거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949만 원 정도 이렇게 뭐 지출을 하셨는데 좀 성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 부분은 이제 혁신연구단 그 위원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이제 상근하시는 건 아니고 매번 이제 회의 또는 아니면 평상시에 이렇게 자문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황 조사나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직접 하시기가 어려워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작은 용역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때 그런 현황들을 분석을 해서 미래혁신연구단에서 좀 제안을 한 건 그 예를 들어서 기사에 대한 평가 앱을 만들어서 이후에 기사를 좀 평가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그 버스 안에 친절 배를 설치를 해서 이 기사가 친절하다 그러면 이제 그 탑승하셨던 분이 그 배를 좀 눌러줘서 이 부분이 기사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기사에 대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제언을 좀 해주신 바가 두 있습니다. 가지 정도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제언이 나온 예, 예. 거고요. 대중교통과구에 좀 어떻게 소통은 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제 미래혁신연구단을 개최를 할 때 이제 대중교통과에서도 참석을 했었고요. 이제 그때 같이 발표가 되고 논의가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에서도 이제 참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임위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지만은 아무래도 우리 시하고 저 밑에 있는 그 바로 밑에 있는 시정가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승객분들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지자체 중에 이제 한 두 곳을 대표적으로 뽑자면은 우리 시하고 밑에 있는 도시가 아주 악명이 높거든요. 지금 뭐 후기라던가 이런 걸 봤었을 때도 이제 상당히 그런 안 좋은 후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저 역시도 이제 버스 가끔씩 이제 이용은 하거든요. 이제 뭐 역을 간다던가 아니면 용의동 갈 때 가끔씩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뭐 여전히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나아지질 않았다라는 게 이제 뭐 대체적인 지금 뭐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정책 사례 연구 용역이 과연 적용이 잘 될 수 있을까? 예산을 투입한 만큼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버스 기사분들이 이제 그 인사를 하고 복장을 착용하고 이제 인사를 하게끔 이렇게 제도를 했다가 상당히 이제 난관이 부딪혀가지고 다시 폐지가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두 가지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러니까 뭐 그 친절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투입 예산을 사용했을 때 과연 이거에만큼 그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볼 일이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성과적인 부분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게 그러니까 제 바람입니다. 아무튼 연구 용역 하신 분 맨 처음에는 좀 물음표였지만은 그 설명하신거나 그런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거를 들었을 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 한편으로는 그래도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 도시가고요. 325페이지에 통곡 청년숲 골목 환경 개선 지금 시설비로 1,600만 원 가량 정도 이제 나갔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그 청년숲 네. 을목골 환경을 개선한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청년숲이 있던 거를 살려보자 한번 개선 사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별로 효과를 못 느껴서요. 요것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알기로 이거 청년숲 개장한 뒤로 어쨌든 그 들어간 추가로 투입된 예산들이 좀 있어요. 예.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진 않았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갈수록 뭐 방문율은 줄어들고 있고 폐점하는 이제 가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평택역 앞에 이제 어쨌든 새로 구상 중이시잖아요. 그게 거기까지가 연결이 될까요? 현재 지금 평택역은요.
지금 이제 광장 조성하고 그다음에 그 박예병원 4거리 있는데 거기까지만 지금 200m 정도 거기까지만 차 없는 거리 조성하는 거고요. 향후에 뭐 더 확장해달라는 뭐 그런 말씀도 계신데 그건 요번에 저희가 주민 간담회 하면서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저희가 더 나중에 더 사업을 더 뭐 벌려서 더 나갈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그때 가서 검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에리어 쪽으로 봤었을 때 이제 역 앞에 그런 공간이 다시 새로 생기면은 복합 공간이 생기면 결국에는 또 청년 수분 2번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 봤었을 때 상당히 청년 수분 지금 그러기 상태다. 예, 근데 우리는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성과는 미미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부분을 이제 집행하는 데도 있어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간담회는 뭐 많이 하셨으니까 뭐 그렇다는 치지만 정말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뭐 생존 문제도 달려 있고 그리고 이용을 하는 그 이용객분들조차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뭔가 좀 끌어당기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골목 환경 개선을 했다고 그 이용객들이 이거 골목 보러 가는 건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부분 좀 고민 좀 다시 한번 해주시고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요거를 그 통복 시장 주변 지금 청년몰이나 이런 청년숲이나 시장 주변을 한번 개선하고자 도시재생 사업으로 작년 한 몇 년 전에 거기를 한번 공모를 한번 했었어요. 그러다가 공모에서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쪽 일은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청년몰을 한번 살려보고자 일부 저희들이 그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우리 저기 기초센터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일부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성과가 나타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 심할 경우에는 그냥 거기 자체를 폐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만 보시더라도 이미 TV에까지 나와서 유명해진 청년몰 같은 경우도 이미 다 지금 없어졌습니다. 예, 그냥 빈 터로 됐죠. 그냥 유령타운이 됐어요. 거기도. 예, 진짜 거기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저희들이 상황에도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될 요게 것 같아요. 청년물 조성 사업이 이제 일자리과에서 했는데 저희가 그 우리가 이제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원할 게 없는가 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해봤는데 큰 효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원점에서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걸 다 뜯어 고친다는 그런 심정으로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 이런 예산적인 집행 부분이나 이제 결산이기 때문에 이제 봤었을 때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이 예산 투입했는데 이제 성과는 그렇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한 사람으로서도 안타깝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네,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죠? 제가 저기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미래전략국 그 예산액이 1,132억 아니 1,132억 1,430만 원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 2월액이 8.5%인 96억 9,756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보조금이 이게 많이 발생했어요. 199억 9,568만 원 정도가 이렇게 보조금이 이렇게 반납이 됐는데 이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모사업 같은 것들이 이제 네. 계획만큼 이제 선정되지 않아서 반납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또 이제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전액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예산액도 이렇게 보면 2월액도 이게 8.5%예요. 전체 예산에 94억 9,756만 원 정도가 이것도 또 2월액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대부분 보니까 이게 스마트 도시과 그 2월액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도시 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예. 그 사업 기간이 길기도 하고 예. 또 사업 진행에 따라서 이제 1년씩 연장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사업비를 계속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당연히 좀 발생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도시재생과도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이게 도시재생은 국비라든가 보조금 받아오기가 많이 힘들 텐데 이게 또 보조금 반납이 1억 4,700 정도가 이렇게 또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걸 보조금을 왜 반납하시죠? 저희들이 저 제형마을 사업을 예. 하다 보니까요. 예, 제형마을에 있는 데서 보조금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형마을에 거기 그 이게 소규모 공원을 쌈지공원이라고 예, 공원을 만들었잖아요. 개발을 하려고 예. 했는데 예, 당초에는 거기다가 토지 매수하고 이제 거기에다가 공원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예, 근데 토지를 계속 토지 금액이 올라가지고 그거를 사지를 못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당초에 토지를 예를 들면 뭐 그쪽에 한 500에 사겠다, 600에 사겠다고 이제 저희들이 여기 도시재생 사업은 강제 매수가 안 됩니다. 협의 매수를 하기 때문에 예, 얼마를 제시를 하면 이제 거기에 감정 평가를 해요. 그래갖고 평가를 해서 이제 그 금액을 제시를 하면 벌써 제시하는 그 기간에 또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토지 매수를 하려다가 너무 금액을 대고 얘기하기 때문에 토지를 못하고 그래서 시유지에다가 이제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예. 거기에 남은 그 토지 금액이 불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이유가 그 그렇습니다. 이유예요. 예, 예. 이게 그 스마트 도시과 전에는 도시재생과라 그랬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다가 이제 2023년도 1월부터 미래전략관 소속으로 도시철도과하고 두 과가 이쪽으로 이관돼서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스마트 도시과에 대해서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인데 아시죠? 그 진행된 사업 척도가 별로 이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이런 언성들이 있죠. 그런 언성들에 대한 대책 뭐 이런 거는 이제 세우셔야 되겠지만 이게 빠른 사업 진척도가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도시 스마트과라고 지금은 하지만 여기 이제 북부 지역만 해도 신장 1, 2 구역 그 도시 재생 사업이 있고 서정동에 그 새틀 사업 이게 이제 5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게 있고 이게 또 점촌 지역에 두드림 센터 뭐 이런 게 이제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 진척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공모 사업을 할 때는 네. 단기간 1년 뭐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최소 2년에서 3년, 어떤 때는 4년까지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와 닿는 그 포지션은 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단기간 1년 내에 마무리한다면 바로 와 닿는데 그 사업이 2년, 3년 이렇게 나눠져서 하다 보니까 그 담당 주민들이 그 몸에 와 닿는 거는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마무리되는 그 마지막 단계 3년이나 4년 정도 마지막 단계 가면 어느 그 센터나 아니면은 상생협 센터나 아니면은 뭐 두드림 센터나 이런 게 건물이 짓고 또 주변에 이제 도로 정비나 이런 거를 한다면 그때 체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사업의 뭐 진척도를 올려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 문제는 저희가 그 산업건설을 다루던 평택 제1구역 집장촌 개발 거기 BT 승윤 요즘은 프랜카드에다가 그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했다라는 프랜카드를 붙였는데 아직도 그 민원의 원성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그 핵심적인 과제 문제 이런 민원 처리 같은 거는 잘 진행이 됐나요? 저희들이 그 도시기획위원회가 이제 그 4월 달쯤인가 그때 통과가 됐는데요. 네.
거기에 조건부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해서 지금 이제 그 조건부의 우리가 조건한 거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지금 주민 공람하고 관련 실과서를 돌렸습니다. 현재 돌리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아직 저희 시한테 뭘 이렇게 뭘 요구하거나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구역 지정이 되거나 그때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사업 주민들이 최대한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영을 최대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업의 지장이 없도록 계속 저희들 시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 여기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승인 받으신 분이 68%였고 그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32%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우리 이제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8대 때죠. 8대 때 이제 저희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물론 우리 평택시에서 전반적인 사업 추진으로 해서 우리 집장촌을 이제 거기를 도시 재생으로 다시 개발해서 거기에 이제 쾌적한 걷고 싶은 평택역 거리하고 함께 저희들이 이제 발맞추어서 이렇게 하던 사업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요 사업 진행이 지금도 아직도 그 32%의 그 동의하지 않은 분들이 이런 그 어떤 원성도 있어요. 이제 이렇고 그래서 물론 저희는 빨리 진행이 돼서 쾌적한 거리가 되고 진짜 그 집장촌에 계시던 여성분들도 빨리 그 새 직업을 찾아서 재활할 수 있는 기능 역할도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궁금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그 주민들이 그 민원을 최대한 해소해 가면서 물론 뭐 시에서 사업하는 건 아니고 뭐 조합에서 하는 거지만 민원을 최대한 시에서는 해소해 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끝까지 잘해서 쾌적한 거리 도시 재생으로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 미래 전략국이 우리 전체 예산에 지금 4.51%가 우리가 이제 그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2월액이 8.5%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94억 9,700만 원 정도가 발생하고 보조금 반납금도 199억이라는 많은 돈 이게 예산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내년도 예산 상정할 당시 이런 보조금이라든가 2월 금액이 좀 최소한 줄어들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는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 예산은 벌써 저희가 결산 심사 전문위원들께서 거쳐 오셨고 각 위원회에서 거쳐서 지금 예결위원회까지 우리가 지금 왔습니다. 이게 그 결산 심사를 통해서 집행 예산 결과 최종적으로 우리가 검증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명시월이나 사고이월에 최대한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고요. 내년도 예산 검토에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 전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없으므로 전략국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